1570년 명나라의 흑마당이 깔린 초란 오두막 앞에서 맨발로 놀고 있던 당신은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그때 붉고 검은 광택이 나는 마차가 멈춰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그의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고 당신을 마치 싱싱한 고기를 살펴보는 백점처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당신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무 질문 없이 그저 장날가축을 검사하듯 당신의 치아다리 피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은자주머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당신은 팔렸습니다. 첩이나 노비로 팔린 것이 아니라 황궁에 바칠 궁녀로 팔린 것입니다. 마차가 굴러가자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어머니의 얼굴은 길 위의 먼지와 눈물에 흐릿하게 지워졌습니다. 겨우 12살 아직 스스로 머리도 제대로 묶지 못하는 당신은 이제 자금성으로 운반되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땀과 말똥냄새로 가득한 공기 속에서 당신의 배는 굶주림뿐만 아니라 이미 들었던 소문들 때문에 뒤틀렸습니다. 당신 같은 소녀들은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 말입니다. 피처럼 붉은 문 앞에 도착했고 돈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환관들이 당신을 가축처럼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벌거벗겨진 채 떨고 서 있었고 그들은 당신의 살과 발을 만지고 샅샅이 검사했습니다. 한 소녀는 메브리코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다른 소녀는 전족발을 묶는 것을 할 만큼 발이 작아서 남겨졌습니다. 맞습니다, 전족. 그들은 당신의 뼈를 연꽃 모양으로 부러뜨려 황제가 볼 수 있도록 예쁘게 절뚝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즐거워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몇 주 동안 당신을 비명 지르게 만들 고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간신히 합격했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비단 벽과 독한 속삭임으로 가득 찬 미로인 후궁 안에 있습니다. 나이 많은 후궁들은 당신을 칼날 같은 눈으로 노려봅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라이벌입니다. 그들은 용상 옆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이까지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임무는 고위 귀비에게 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느리게 따른다며 뺨을 때렸습니다. 뺨은 화끈거렸지만 울음은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복종하고 비위를 맞추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는 직업을 잃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굶주림에 내버려지거나 끔찍한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녀는 어떤 귀인에게 술을 쏟았던 후궁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궁궐 바닥 밑에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곳은 궁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얼굴만이 무기였습니다. 1년이 흘러 당신은 13살이 되었고 자금성 깊은 내부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감옥. 벽은 황금처럼 빛났지만 공기는 제스민 향과 두려움으로 짙게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전족을 한 발로 절뚝거렸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뼈를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고통받아야 했고 고통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고 고위 귀비들의 방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밥그릇 안에 바퀴벌레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그들이 빛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조금이라도 느리게 따르면 대나무 채찍이 손가락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하루 종일 밥 없이 벽장에 갇혔습니다. 굶주림은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황제의 용상이 가장 큰 상이라고 들었고 모든 소녀는 그곳에 가기 위해 치명적인 게임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소 짓는 법고개 숙이는 법부채를 무기처럼 흔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터는 속삭이는 말 속에 있었습니다. 비녀를 꽂은 그 소녀는 당신이 귀인의 빚을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황제에게 아양을 떨 동안 당신은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다른 후궁 한 명이 몰래 당신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당신을 비단 속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난주 한 소녀가 경비병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환관들이 그녀를 끌고 갔고 그녀의 비명은 밤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 연못의 잉어들이 배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한 귀비가 당신을 연회 시중으로 선택했을 때 큰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은 고향마을 전체보다 비싼 비단을 입었지만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쇠사슬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귀족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는 술 냄새와 함께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당신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태우가 옥좌에 앉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목에 겨눈 칼과 같았습니다. 동작이 틀리거나 떨거나 쏟거나 너무 넛을 잃은 듯 쳐다보면 당신은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떨려 고술이 잔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넘실거렸습니다. 귀족은 두꺼운 화장 아래로 땀이 흐르는 당신에게 작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잔을 내려놓고 부채로 공포를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침묵. 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모없지는 않군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뱀굴에서 얻은 생명줄 하나입니다. 그때 징이 울렸습니다. 죽음처럼 깊은 소리였습니다. 황제가 오늘 밤 행차합니다. 당신의 맥박은 잔치 소음마저 압도하는 전쟁북처럼 뛰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선택한다면 아들을 낳아 당신을 귀인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작년에 굶어 죽은 수백 명처럼 다음 숙청의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작은 가마에 태워 용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족을 한 발은 쓸모가 없었고 비단 휘장은 수위처럼 흔들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닫혔고 당신은 그의 기분이 곧 법인 그 남자와 함께 갇혔습니다. 등불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고 눈은 사냥하는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었고 심장이 목에 걸린 듯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벨벳에 쌓인 칼날 같았습니다. 나를 만족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랄 것이다. 그가 다가왔을 때 당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불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자로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당신은 그날 밤을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떨리는 손에 남았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당신은 후궁의 규칙에 익숙한 유령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얻고 후궁들의 비수를 피하며 지난달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소녀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비단 스카프는 부러진 새의 날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생존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예술이었고 당신은 그것을 피로 그렸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자금성 후궁은 당신을 두려움 속에서 단련된 칼날로 만들었습니다. 전족을 한 발은 끊임없이 아팠고 미소는 가면이었으며 당신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귀비들의 도끼 어린 시선을 피하고 그들의 함정을 통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뱀 구덩이 위의 줄타기였습니다. 황제가 당신을 한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당신은 비단을 입은 유령 이상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복권 당첨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귀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등 뒤에 붙은 관역이기도 합니다. 옥비녀 소녀는 이제 귀인이 되어 당신이 그녀의 차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당신은 태우 앞으로 끌려갔고 그녀의 얼굴은 비석처럼 차가웠습니다. 충성심을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궁궐 밑의 유령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무죄를 맹세했습니다. 환관의 가죽 채찍이 허공에 멈춰 있었고 당신이 흔들리면 피부를 찢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노비가 당신 편을 들며 나섰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깨끗하게 차를 따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신은 풀려났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번만 더 모함을 당하면 목이 매달릴 것입니다. 당신은 사내 아이를 낳았고 궁궐 전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황자는 당신을 불가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아이의 머리 위에 관역을 그렸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아이를 안고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속삭였습니다. 그 사이 요람에 독을 넣는 후궁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잠은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어났고 칼이 목에 겨눠진 줄 알았습니다. 황제가 당신을 다시 불렀고 당신은 용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비단 휘장이 무덤처럼 당신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기쁘게 했고 부채를 흔들었고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러웠으며 그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하급 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더 쉽게 밀쳐 떨어집니다. 다행히 당신의 유일한 동맹이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옥비녀 귀인은 환관에게 뇌물을 주어 당신이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했습니다. 반역은 참수형을 의미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도요. 당신은 빠르게 움직여 충성스러운 노비에게 금비녀를 찔러주어 음모를 밝혀내게 했습니다. 옥비녀 소녀는 끌려나갔고 그녀의 비명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이 판에서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아이를 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매번 승리할 때마다 적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당신은 생존자 체스판을 외운 하나의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녀가 도착했습니다. 더 어리고 더 아름답고 당신의 자리를 갈망하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황제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궁궐을 휩쓸 때 당신은 숙청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후궁이 너무 많습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는 수백 명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더 세게 안았고 명단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생존은 당신의 왕관이었지만 그것은 피로 단련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22살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제 걸을 수 있었고 궁궐 안에서 희망을 씹고 뼈를 뱉어내는 움직이는 목표물이었습니다. 당신은 강철과 말로 된 비수 모두를 피했지만 공기는 이제 역병과 공포의 냄새로 더욱 무거웠습니다. 황제가 위독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비단 휘장 사이로 숙청소문이 기어다녔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귀인 라이벌그 뱀 같은 여자가 당신이 황제의 건강을 해치는 저주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법사 죄.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당신은 돌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달빛이 망나니의 칼날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도록 강요당했을 때 타가수에서 아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족을 한 발은 제2의 심장처럼 욱신거렸습니다. 태우가 나타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자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도 엄마를 따라 땅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의 목은 메말랐지만 당신은 거절의 말을 내뱉었고 충성스러운 노비가 실마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칼날이 멈춰서서 당신의 목에 차가운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의 노비가 훔친 편지를 들고 달려왔고 진주 귀걸이 귀인이 거짓말을 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환관에게 뇌물을 주어 당신의 방에 약초를 심어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태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칼은 당신이 아닌 모함꾼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잘려나가 피는 쏟아진 먹물처럼 번졌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밀리에 아이를 먼 친척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역병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 당신도 기침을 했으며 배는 숯불처럼 타는 듯 아팠습니다. 어인은 후궁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당신의 몸은 망가졌고 전족은 감염되었으며 오랜 무릎 꿇기로 관절은 쑤셨고 배는 병으로 가득 찬 흉터투성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총애받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소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당신의 웃음이 울려 퍼졌던 곳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살아남았고 숨겨져 있으며 어쩌면 자유로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린 소녀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피로 배운 술수를 전수하며 후궁의 발톱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누더기 깔개 위에 누워있을 떼열병이 당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궁궐은 여전히 바스락거리는 비단 소리와 칼을 가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왕조의 불꽃 속 작은 불씨였습니다. 죽음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그림자처럼 죽음을 피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숨결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당신을 짓밟으려 했던 세상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 이로써 당신은 후궁의 치명적인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콘텐츠도 분명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